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배우자 외도는 정말 일생일대 큰 사건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신혼부부건 노부부건 경제력이 빵빵한 금수저 출신이건 아니면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건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배우자 외도는 그 자체로 충격과 공포죠. 그래서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외도를 이미 벌어진 현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를 하면 우리가 더 뭘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기를 이 배우자 외도를 배우자가 사고 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고 친 거를 내가 수습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인생에 벌어진 사건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분은 정말 이거 해결하기 힘들겠구나.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오랫동안 고통에 머물 수밖에 없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 외도를 해결하기 힘든 분들이 자주 입에 달고 사는 말버릇이 또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들을 입에 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말버릇은 방법이 없어요 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진짜 해볼 거 다 해보고 온갖 방법 다 찾아서 해보고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사실 아무것도 안 해보고 머릿속으로만 오만 그 시나리오를 다 돌려보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라고 머릿속에서만 바쁜 분들이 주로 입으로 방법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는 분들은요, 꼭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없는 방법이라도 만들어내고요, 방법이 없어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무기력한 분들,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들, 자신감이 없는 분들, 또는 이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하는 의지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방법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이제 흔하냐면요. 증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증거를 잡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들은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만약에 걸리면 어떡해요? 만약에 배우자가 이걸 발견하면 어떡해요? 만약에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만약에부터 생각을 하세요. 안 될 이유부터 찾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배우자가 저녁마다 밥 먹고 나가가지고 상간자랑 천변을 걸으면서 데이트를 하는 거를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한번 뒤따라 가보시든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길목에서 지켜 서 있으라고 해서 사진을 찍으시든가 아니면 먼저 다른 핑계 대고 나가서 길목에 서서 카메라 켜고 기다렸다가 걔네들 데이트 하는 거를 한번 찍어보시라. 상간자 얼굴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가봤자 깜깜해서 안 보일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방법, 그래봤자 안 될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 조언하는 사람도 김이 쫙 빠지잖아요. 이게 다 처음 겪는 일이고 내가 직면하기가 너무 겁이 나는 일이니까 겁이 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이해가 가는데요. 내가 이거를 진짜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면 안 될 방법부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안 돼요. 안 될걸요. 이런 생각보다는 해내야지. 하고야 말겠다. 된다. 난 절대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버릇은요. 그냥 이혼하려고요 입니다. 저랑 이제 상담 오래 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혼을 할 생각도 없고 이혼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닌데 이런 거 저런 거 오만 상상을 다 해보다가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혼하려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나서 배우자를 쫓아가서 미행도 못하고 뭐 위치 추적기도 못 붙이고 녹음기도 못하고 걸릴까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배우자가 생활비 끊을까봐 뭐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이 그냥 이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차라리 바닥을 치고 바닥을 벅벅 기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래야지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이혼하려고요 라고 하면요, 어차피 이혼도 못 하실 거 왜 그러실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혼을 할 사람은 이혼하려고요 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진짜 이혼할 각오로 덤벼가지고 가서 상간자 머리채를 잡든지 뭐 주먹 다짐을 하든지 뭐 무리해서 증거를 잡는다든지 배우자랑 뭐 아주 대차게 드잡이라도 한다든지 뭔가 일을 벌려야지 바닥을 치고 이혼도 하는 거지. 이혼은 뭐 아무나 하나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이혼하려고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정작 이혼도 못하고 그 고통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내가 왜 이혼을 하는지 실상이라도 알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 떼내려는 노력이라도 해보고 내가 온갖 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이것들이 안 떨어져서 내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나 스스로도 납득이 가거든요. 그리고 경제력에 대해서도요. 내가 경제력도 갖추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해보고 요만큼 내가 버니까 나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자신감이 생겼다. 사회생활도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요런 생각이 들었을 때야 이혼을 할 수가 있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몸이 약해서 돈도 못 벌고 아르바이트 허드렛 일은 하기 싫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말씀으로는 그냥 이혼하려고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정작 이혼도 못하고 더 몇 년 동안이나 더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 내 의지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버릇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입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자기 스스로도 확신을 못 가지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은 배우자와 긴밀하게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촉이 느껴졌어. 이게 뭔가 느낌이 왔어. 근데 배우자에게 바로 탁 얘기를 해요. 너 바람난 거 아니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되게 수상하다. 너한테 이상한 냄새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배우자가 또 펄쩍 뛰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의부증이냐? 너 의처증이냐? 너 병원 한번 가봐라. 나를 의심하는 네가 더 소름 돋는다. 우리 신뢰는 네가 깬 거야. 내가 바람을 안 피는데 나를 의심한 네가 신뢰를 깨서 우리 부부는 끝난 거라고.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전을 하죠. 그럼 이분들은 또 배우자랑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를 잘 아는 배우자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내가 진짜 이상한가? 나의 이 생각이 정말 비이성적인 건가? 싶어서 자기 스스로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고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누구한테 확인을 받고 싶으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진짜 상담하면서 의처증, 의부증, 실제로 의처증, 의부증인 분들도 간혹 오시거든요. 그런데 나 스스로 이렇게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의처증, 의부증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이상한가? 분명히 뭔가 있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의 촉, 나의 육감, 직감을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이 느껴지면은 배우자에게 톡 까놓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물증을 찾아서 나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증거로 확인을 해야지 배우자 입에서 나오는 말로 확인을 하려고 드니까 자꾸 가스라이팅만 당하고 확인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신뢰하고 내가 이 일을 확인한다. 내가 스스로 헤쳐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배우자 외도가 의심이 되는데도 아직도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배우자에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의 생각을 확인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말버릇은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것들이 겁이나 먹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것들이 떨어질까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물며 정말 진리 같은 거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되면 증거부터 잡아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증거 잡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혼도 안 할 건데 이혼할 것도 아닌데 그 증거 찾아가지고 뭐 할까요? 증거 찾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기저에는요.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굳이 캐내지 않으면 이 상황이 그냥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그거 판도라의 상자를 뭐하러 여냐 이런 생각인 거죠. 어차피 내 배우자가 나랑 이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배우자가 나한테 생활비도 계속 주고 있고 집을 나갈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굳이 그거 증거 찾는다고 돈 쓰고 시간 들이고 배우자랑 괜히 싸우기나 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일 벌린다고 해가지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그걸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람 피운 배우자가 지금의 현상 유지를 해줄지를 어떻게 믿나요? 바람 피운 사람, 이미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고 내가 평생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셈인데
내가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도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을 거다라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 되게 순진한 거라는 거죠. 증거를 지금 찾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 찾기가 어려워질 거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배우자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생활비도 주고 집도 안 나가고 이혼 요구도 안 한다고 누군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자매품으로는 상간자 소송하면 이 사람이 생활비 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내 배우자가 얘 상간자한테 돈도 다 대줄 것 같은데, 변호사까지 사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얘네가 헤어지겠어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괜히 변호사비만 드리는 거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뭔가가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상간자 소송이라도 하고 가서 드자비도 하고 박살도 내고 하는 건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고 하는 거에는 앞으로 배우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여셔야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 열기 뭐 두려운 거 너무너무 당연하죠. 내가 정말 그 외면하고 싶은 진실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이거를 직면을 해야 내가 이거에 대처를 하든 포기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대충대충 흙바닥에 덮어놓고서는 없는 일로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내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는 거고요. 겉으로 이렇게 가짜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요, 나중에 이 가짜 평화가 상대방에 의해서 깨져버리면 그때 가서는 내가 어찌할 방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배우자가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그냥 외면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더 깊어져서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가고 싶다, 이제 이혼하고 상간자를 책임져야겠다, 이렇게까지 깊어지고 나서는 내가 외면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얘네들이 이렇게 깊어지면은 그 깊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손쓸 도리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순간 증거부터 찾아야 되고, 외도가 확인되는 순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간자를 떼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대충대충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일 셈 치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 바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누가 내 인생길에다가 똥을 싸질러 놨는데 내 손에 똥 안 묻히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내 자식이 해주겠어요? 내 뭐 배우자가 하겠어요? 부모님이 해주시겠어요? 내 형제들이 해주겠어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조선족 좀 사가지고 담가버리고 싶대. 조선족도 못 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두 팔 걷어붙이고 이거 나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미친 년놈들처럼 막 이렇게 해결해야지, 무기력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